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운입니다. 저는 이제 29살이고 결혼한 지는 4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25살 때 했는데 사실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결혼을 꼭 보고 싶어 하셨기에 가족과 주변의 압박으로 맞선 결혼을 선택했죠. 남편과는 결혼 전에 서로 잘 알지도 못했고 그저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고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도 않은 그저 지루한 일상이었어요. 남편의 가족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항상 우리 사이를 어렵게 만들었고 시어머니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매번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 일상 속에서 남편은 갑자기 해외에 나가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중동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예정이라 함께 가서 돈도 벌고 더 나은 삶을 살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집에서 겪는 불편함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잠시 아버지 댁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도 저를 환영했지만 오래 머물기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있었어요. 2달 정도 지내다가 친가 쪽 큰 이모 댁으로 옮겼죠. 이모님은 아버지의 누님이자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입니다. 이모님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집이 조용하고 넓었어요. 남편도 자주 일이 바빠서 집에 없었고 이모님과 그 남편분은 저를 집안의 일원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 이모 댁에 갔을 때 그분들은 저를 손님 대접하기보다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 집에서 마치 내 집처럼 자유롭게 옷차림도 편하게 입고 지낼 수 있었죠. 평소에 입던 부드러운 니트와 청바지, 그리고 작은 은색 목걸이만 하고 다녔어요. 그 집에서는 오히려 남편과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모님께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2분 다 반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하셨죠. 이모님은 혜운아, 너는 우리 집 딸 같으니 마음껏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하셨고 이모 남편분도 네가 일하러 나갈 필요 없어. 여기서 편히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죠. 처음엔 그 말이 편했지만 점점 답답해지고 심심해져서 매일 밖에 데려가 주시고 영화도 함께 보고 드라이브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모님 부부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 저는 그런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남편과의 차가운 관계를 떠올리곤 했죠. 그런 어느 날 아침 이모님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데 이모 남편분이 다정하게 저를 깨웠어요. 이제 일어나 신부야. 같이 아침 먹자 라고 부르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평소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한 신부라는 단어가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날 아침 그는 부엌에서 저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네 아름다움과 사랑을 알아주는 남자가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행복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로맨틱 영화를 함께 보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와 더욱 가까워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신혼의 달콤한 시간을 다시 사는 것 같았죠. 이모님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딜지 전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어느덧 이모님이 출근한 지 몇 시간이 지났고 나는 이모 남편분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평소에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는 나를 신부라 부르며 마치 새로 결혼한 부부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욕망과 진심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놀라면서도 그 손길에 몸이 반응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과 부드러운 말투에 나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애정과 관심이 그 순간 모두 내게 쏟아지는 듯했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혜운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네가 행복하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외로움과 고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날 아침부터 시작된 달콤한 분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무정했는데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사랑과 위로를 찾고 있었다. 나는 이모님이 없는 동안 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고 어느새 그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섰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욕망으로 빛났고 나는 그 욕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갔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마치 신혼의 달콤함 같았고 내 삶에 찾아온 새로운 빛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 빛을 놓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점점 갈등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남편과의 냉랭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이모님과 이모님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나를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고 나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의 달콤한 아침이 지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순간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남편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혜운아,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모님의 집에서의 달콤한 위로와 남편의 갑작스러운 호출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난 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나는 급히 이모님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분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혜운아, 무슨 일이든 네가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이 집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새삼 느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모님 부부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관심이 나를 얼마나 치유해 주었는지 쉽게 떠나기 싫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짐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남편과 내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내 마음도 한없이 싸늘해졌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느꼈던 공허함과 답답함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동안 이모님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안에 숨겨진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도 필요함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나는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혜운아,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시간과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이어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 둘 다 힘들어. 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갈등이 남편도 마찬가지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집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나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혜운 씨, 저희가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전화와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남편과의 무거운 대화를 뒤로 한 채 나는 전화 속 목소리에 이끌려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서울 도심의 한적한 카페,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내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전화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혜운 씨, 사실은 남편분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한 것 같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이 부분이 내부 감사를 촉발시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이 무슨 큰 문제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숨기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동료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지금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계속 자라났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위태로운 가운데 이런 큰 문제까지 생기다니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꼬여가는 걸까?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았다. 이모님 댁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남편과의 냉담한 현실 사이에서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특히 이 문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무거웠고 내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혜운아, 나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네가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믿고 싶었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그와 나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이모님 집에서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거웠다. 내 마음속에선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고 나는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나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남편과 이모님 남편 사이에 끼어있는 내 마음의 균열이 점점 깊어져 가는 듯했다. 이 둘은 나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은 차갑고 무심한 현실, 그리고 이모님 남편은 따뜻한 위로와 애정의 세계였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에 빠져있을 틈도 없이 남편의 회사 문제는 나를 더욱 옥죄어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모님 댁으로 다시 갔다. 이모님은 출근 준비로 바쁘셨지만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혜운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가 힘들 때는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이모님 남편분도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혜운아, 괜찮아.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잠시나마 녹였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걸 느꼈다. 이모님과
그 남편분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은 점점 나를 그들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자유롭게 입던 부드러운 니트와 레깅스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이모님 남편분이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손길과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혜훈아, 우리 사이에 이 감정을 숨기지 말자. 너도 느끼고 있지? 나도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다시 폭발할 듯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남편과의 약속,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모님 부부와 나 사이에 생긴 미묘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이 모든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정말 필요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달라.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날 밤 이모님 댁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 위로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한없이 혼란스러웠다. 이모님 남편분이 고백한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혜훈아, 우리 사이의 감정을 숨기지 말자. 그 말은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운 듯했다. 나는 그의 말에 떨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들고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혜훈아, 너는 가족과 남편과의 약속이 있어.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다칠 거야. 하지만 그와 함께한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내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이모님이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혜훈아,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졌어?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모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가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나는 내 편이야.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는 정말 누구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걸까? 남편과의 의무감, 아니면 이모님 남편분과의 뜨거운 감정, 내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다.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리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나도 알 수 없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기다리겠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이모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다.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 사이로 새우며 들었고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이모님과 이모님 남편과 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그 감정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님은 여느 때처럼 일을 나가셨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시간을 보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내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다. 혜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집에 있는지 알려줘.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나는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내 지금 이모님 집에 있어. 언제 올 거야? 라고 답했다.
곧이어 남편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니트와 청바지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훈아, 나도 솔직히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 역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 둘 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꺼낸 말에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사실은 내가 최근에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 그래서 네가 이 일에 휘말리는 게 걱정돼. 그래서 네가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 해.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 그리고 내가 느꼈던 거리감의 원인까지.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 싶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달라.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나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의 문제는 그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에 거리감도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이모님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모님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남편과의 현실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이모님 남편이 조심스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고백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속삭였다. 혜훈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나는 그 말이 위로인지 유혹인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찾지 못한 사랑과 안정감을 이모님 남편에게서 찾은 것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잠시 의지한 것일까? 내 마음은 갈등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눈빛은 불안과 갈망으로 뒤섞여 있었고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와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의 갈림길에 선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나는 아직 모른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진심 어린 조언과 생각을 나눠달라.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길 바란다. 그날 밤 나는 이모님 집 거실에서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였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춰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처럼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 이모님 남편과의 감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혼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였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혜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 가족 사이에 여러 갈등이 있었잖니. 그런데 최근에 너와 남편 사이에 대한 소문이 돌아서 걱정이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말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미 가족에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동안 이모님 집에서 받은 따뜻함과 남편과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가족에게까지 이 상황이 알려질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너를 믿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순간에 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과 의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현명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들려달라.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모님 집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감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남편과의 냉담한 관계, 이모님 남편과의 미묘한 감정, 그리고 가족에게 들통난 비밀까지.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혜운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라고 답했다.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과 가족들이 나를 맞았다. 모두가 긴장한 분위기였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족 앞에서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결혼 생활의 외로움, 이모님 집에서 느낀 위로,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복잡한 감정까지. 눈물이 흐르면서도 나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남편도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했다. 회사 문제,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나에게 부족했던 사랑과 관심에 대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족들도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남은 갈등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 속에서 내가 찾을 답은 무엇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들려달라. 내 인생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길 바란다.